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가 나을까요? 한정 승인이 나을까요? 상속 포기는 뭐고 한정 승인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선택이 어떤 것일지 법률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 과정에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의뢰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알아야 결정을 할 거고 내 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도, 빚도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고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 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있다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상속권을 제가 포기하게 되면 그 상속권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손자, 손녀에게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분이 상속 포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특히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같이 상속 포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 개시, 즉 상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은 받지만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 재산이 100이고 빚이 50이라면 나는 50만 물려받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개인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특별 한정 승인 같은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을 소명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 경우, 채무를 다 갖고 난 이후에도 재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정도의 경우라면 단순 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아있는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정 승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정 승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한정 승인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즉, 내가 물려받은 재산만큼의 빚만 갚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빚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개인 재산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명확하고 상속인 전체가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순위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포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해드리자면 상속 포기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고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속이 유지가 되면서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 단순히 이게 상속 포기고요.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은 받지만 빚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 해결을 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죠. 배우자와 자녀의 입장에서 본 상속 선택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도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상속 포기할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다음 승계 대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저만, 자식인 저만 상속 포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땐 내 자녀, 즉 아버지의 손자녀가 되는 아이까지, 특히 미성년자라면 다 같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직계가족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1촌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먼저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이번엔 형제 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또는 살아계시다면 조님, 손자녀에게 넘어가죠. 직계 2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 형제, 자매, 조부모, 손녀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이 중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삼촌, 조카, 중조모, 증손자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사촌, 그 다음 사촌의 자녀인 오촌, 조부모의 형제, 자매, 사촌의 손자녀 이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까지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 있지만 사채와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계, 형제 자매나 사촌처럼 옆으로 퍼지는 관계, 저희가 아래로 이렇게 그물을 내리잖아요. 촌수 관계를 할 때.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관계를 반계라고 하고요. 직계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상속은 직계 가족, 위아래로 내려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건 제가 법무사 사무실과 상담을 한 결과인데요. 법원에서는 직계 손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보호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는 포기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손자녀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상속 포기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알고 있었는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손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같이 상속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자에게 빚이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끝내는 거죠. 재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을 경우 단순 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단, 내가 모르는 채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선택되어지는 선택입니다. 나는 모든 채무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망자가 돌아가시고 한 달, 두 달 후에 갑자기 모르던 카드사나 사채업에서 갚으라는 우편물이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게 확실하다 하실 때는 단순 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 일반적입니다. 채무가 명확하고 상속인의 포기 의사가 강할 경우엔 상속 포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필요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관련 서류로는요. 사망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이 사망진단서는 이후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할 때 많이 필요하니까요. 한 10부 정도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있습니다. 상속인, 즉 배우자나 자녀, 상속을 받을 분들 관련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꼭 동반하시고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따로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전자소송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속 포기 신청서를 쓰시고 인지대를 지불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 함께 지불하시면 되고요. 전자소송 신청 시 4,500원, 서면 신청 시 5,000원, 송달료는 1인당 31,200원 2025년 기준입니다. 송달용 우표를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우편 접수할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필요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살고 있다면 인감도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우편 배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혹시 도용되거나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책임 여부를 개인 간에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쪽에서 직접 본인들에게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오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송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망진단서 또는 재적등본, 위임장, 비용은 상속포기 1인당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요구하고 있고요. 한정 승인 경우에는 1인당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마다 차이가 좀 꽤 있는 편이고요. 가족이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가격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에 있는 법무사에 각각 의뢰하시는 것보다 우편물을 한 곳에 보내서 한 가족이 같이 하게 되면 1인당 한 60만 원 말하는 곳도 있는데 30만 원까지도 좀 줄여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서 설명한 글은 직계, 즉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를 설명드렸고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형제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상속 포기라는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